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교육이사 이선재입니다. 오늘은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민간 자격증 왁싱 전문 코디네이터 기술 강사 실기 패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과 검정 기준 안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 강사 자격 검정 실기 패턴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 강사는 A 유형과 B 유형으로 진행되며 응시자가 희망하는 유형으로 준비하여 응시하시면 됩니다. A 유형의 과제는 1교시 소프트 왁싱과 2교시 슈가링을 진행하며 B 유형의 과제는 1교시 소프트 왁싱과 2교시 하드 왁싱을 진행합니다. 먼저 A 유형에 대한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유형은 1교시 소프트 왁싱과 2교시 슈가링을 진행합니다. 왁싱을 시작하기 전 왁스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왁싱을 시작하시기 전 모델의 팔에 탈컴 파우더 처리를 해서 피부와 모를 분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탈컴 파우더를 바르실 때는 위생적으로 면포를 이용하셔서 그 위에 파우더를 올리신 후에 잘 흡수시켜 주시고 모델의 팔 위에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팔 왁싱은 총 3군데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어깨서부터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목, 손목에서 손가락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어깨 속옷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작업을 먼저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도포하기 전 왁스의 농도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요. 스틱을 왁스에 넣은 후 농도를 확인할 때 너무 꿀처럼 떨어지거나 너무 되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양의 왁스를 떠서 모델의 팔에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바를 때는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고 모델의 팔이 길 경우에는 섹션을 나눠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부직포를 떼어낼 때는 피부가 당기지 않도록 항상 텐션을 주시고요. 한 번에 시원하게 떼어냅니다. 잔여물이 남았을 때는 부직포를 반으로 접으셔서 텐션을 준 후에 꾹꾹 눌러주셔야지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직포를 붙여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한 번, 2번 정도 블렌딩 해주신 후에 텐션 한 번에 떼어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잔여물은 피부를 잘 잡아 당겨주신 후에 닦아내도록 합니다. 마지막 손목에서 손가락까지 왁싱할 텐데요. 왁싱을 하실 때는 항상 얇게 바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발라주셔야 합니다.
손가락 왁싱을 하실 때는 왁스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떠서 5개 손가락을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왁싱을 진행하시고 난 후에는 애프터 왁싱 젤을 사용하여서 고객의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팔과 마찬가지로 왁스를 도포하기 전 탈컴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컴 파우더는 피부와 모를 분리시켜서 피부가 따라오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는 무릎에서 10cm 정도 올라가는 곳까지 왁싱을 하셔야 하고요. 발목에서 발가락에 있는 모까지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 방향에 따라 무릎에서부터 발목 방향으로 얇게 왁스를 펴 발라주겠습니다. 부직포를 사용하셔서 왁스를 바른 쪽까지 덮어주시고 블렌딩을 한 후에 텐션을 주셔서 한 번에 떼어나겠습니다. 왁스의 범위가 넓을 경우에 부직포를 2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옆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소프트 왁스를 바를 때는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 스킨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릎부터 무릎 위 10cm까지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 때는 모가 난 방향대로 발라주시고요. 뗄 때는 모가 난 반대 방향으로 떼어주셔야 합니다. 자, 정강이 부위를 바르실 때는 모가 난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가 난 방향대로 찾아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목부터 발가락까지 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에 텐션을 주시고 된 후에 잡모는 부직포를 반으로 접어서 꾹꾹 눌러주며 제거를 할게요. 발가락도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양의 왁스를 뜨셔서 모가 있는 방향에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발가락 텐션 주시고 눌러서 한 번에. 남아있는 잔여물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제거해 주시되 제거를 했는데도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포스트 왁싱 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트 왁싱 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양을 손에 펴 바르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사지 하듯이 넓게 발라주세요. 그다음 팔과 마찬가지로 애프터 왁싱 젤을 발라서 고객의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뒤쪽도 마찬가지로 탈건 파우더를 이용하여 먼저 모와 피부를 분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바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면포에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왁스를 바를 때는 되도록 한 번에 발라주시고요. 피부가 얇은 고객일 경우에는 한 번에 떼지 마시고 살짝 비스듬히 면포를 붙여서 사선으로 떼어내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을 주시고 꾹꾹 눌러서 떼어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릎 뒤쪽은 림프가 흐르기 때문에 바르지 마시고 그 위쪽으로 가져가셔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왁스를 바르실 때 위에서 아래쪽, 즉 모가 자란 방향으로 발라주셔야지만 피부에 무리가 없고 모도 잘 제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로 포스트 왁싱 젤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A 유형의 2교시는 슈가링을 진행합니다. 페이스 슈가링 전 손소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손소독 이후 클렌징 워터로 피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유분이나 먼지 그리고 각질을 정리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렌징 워터로 깨끗이 닦은 후 소독을 해줍니다. 피부 전체에 소독을 해주고 이 남아있는 물기를 티슈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페이스 슈가링을 하기 전에 디자인을 잡을 건데요. 헤어라인과 눈썹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한 후 파우더를 준비합니다. 모델의 페이스를 진행을 할 건데요. 순서는 헤어라인, 이마, 눈썹, 코, 인중, 턱, 볼, 턱선으로 순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진행할 부위에 파우더를 올리시면 됩니다. 파우더를 도포를 하고 슈가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슈가링을 진행하기 전에는 꼭 손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슈가 제형은 본인한테 맞는 제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제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어라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을 잡고 털이 자라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포 후 털이 자라나는 방향대로 걷어주시면 됩니다. 털을 뽑고 난 후에는 빠르게 진정을 해주셔야 되고 속도가 느리거나 지문을 사용했을 때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걷어내 주셔야 됩니다. 섹션은 조금씩 잡아주셔도 되고요. 섹션을 길게 도포를 하셔서 두세 번으로 걷어주셔도 됩니다. 파우더의 역할은 털을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피부에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부의 자극을 덜 받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파우더는 수시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슈가링은 도포 시 빠르게 도포하거나 피부를 눌렀을 때 도포했을 때는 피부에 자극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피부를 누르지 말고 빠르게 걷어주시면 됩니다. 헤어라인 다음은 이마고요.
이마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섹션을 조금씩 잡아주셔도 가능하지만은 섹션을 좀 더 길게 도포를 하셔서 걷어주셔도 됩니다. 자, 눈썹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눈썹은 위아래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간, 그 다음에 반대쪽 눈썹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텐션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피부를 평평하게 펴주시고 걷어내는 쪽으로 당겨서 걷어주시면 됩니다. 눈썹은 눈썹 부위만 눈썹 윗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슈가는 양을 좀 작게 잡아주시는 게 눈썹에 이 털이 같이 뽑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눈썹 밑에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포는 털이 자라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포를 해주시고요. 걷어낼 땐 털이 자라나는 방향대로 걷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걷어낼 때는 피부 진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눈썹 슈가링 끝난 후 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포 시 피부를 누르지 말고 손끝으로 천천히 도포를 해주시고 걷어낼 때는 빠르게 걷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중 슈가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을 진행할 때에는 요 입술 이 상태로 텐션을 잡고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술을 말고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입술 한번 말아볼까요? 텐션은 이렇게 입술을 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볼하고 턱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헤어라인, 이마, 눈썹, 코, 인중, 턱, 볼, 턱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도포는 털이 자라나는 반대 방향을 도포를 해주시고 제거할 때는 털이 자라나는 방향대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털을 제거했을 때는 빠르게 피부를 눌러주셔서 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스 슈가링 다 끝났고요. 이때 사용한 장갑을 다 벗겠습니다. 사용하신 장갑은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새로 장갑을 껴주시면 됩니다. 슈가링은 라텍스 장갑이 아닌 니트릴 장갑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슈가링한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트릴 프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에 있는 파도와 지금 잔여물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으로 파우더와 슈가 잔여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워터로 해서 닦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티슈로 해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파우더와 잔여물을 닦아주시고요. 펜슬로 그려진 디자인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제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트위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위저를 사용하실 때에는 꼭 트위저를 소독을 해주시고요. 소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뽑히지 않은 털이나 제거되지 않은 부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 사용한 트위저도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슈가링으로 페이스를 한 후에는 깨끗하게 닦아내고 소독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피부 소독을 해준 후에는 슈가링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진정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스 슈가링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델의 애가 제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가 길 경우에는 가위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길이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길이는 뭐 1cm나 1.5cm 정도 해주시면 되고, 굳이 난 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안 자르셔도 됩니다. 자, 슈가링 전에 클렌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렌징 후 피부 소독을 진행하겠습니다. 피부 소독 후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기를 각티슈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파우더를 하기 전에 토닉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우더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시켜 주셔야 됩니다. 피부 소독을 하시고 파우더를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슈가 페이스 잡기 전에 꼭 손 소독을 하시고요. 슈가 페이스는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떠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슈가링은 털이 자라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 섹션을 크게 뭐 2개 잡는 것이 아니라 동전 500원만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슈가는 털과 털의 방향을 바꿔주고 뿌리까지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걷어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파우더나 슈가 잔여물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트위저 전에는 손 소독을 하시고 트위저 소독을 진행하겠습니다. 털을 제거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트위저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사용한 트위저는 다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저 후 피부 소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가링 후에는 빠르게 진정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 크림으로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가 제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 강사 비유형의 과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유형은 1교시 소프트 왁싱을 진행합니다. 왁싱을 시작하기 전 왁스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왁싱을 시작하시기 전 모델의 팔에 탈펌 파우더 처리를 해서 피부와 모를 분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탈펌 파우더를 바르실 때는 위생적으로 면포를 이용하셔서 그 위에 파우더를 올리신 후에 잘 흡수시켜 주시고 모델의 팔 위에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팔 왁싱은 총 3군데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어깨서부터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목, 손목에서 손가락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어깨 속옷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작업을 먼저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도포하기 전 왁스의 농도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요. 스틱을 왁스에 넣은 후 농도를 확인할 때 너무 꿀처럼 떨어지거나 너무 되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양의 왁스를 떠서 모델의 팔에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바를 때는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고 모델의 팔이 길 경우에는 섹션을 나눠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부직포를 떼어낼 때는 피부가 당기지 않도록 항상 텐션을 주시고요. 한 번에 시원하게 떼어냅니다. 잔여물이 남았을 때는 부직포를 반으로 접으셔서 텐션을 준 후에 꾹꾹 눌러주셔야지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직포를 붙여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한 번, 두 번 정도 블렌딩 해주신 후에 텐션 한 번에 떼어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잔여물은 피부를 잘 잡아 당겨주신 후에 닦아내도록 합니다. 마지막 손목에서 손가락까지 왁싱할 텐데요. 왁싱을 하실 때는 항상 얇게 바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발라주셔야 합니다. 손가락 왁싱을 하실 때는 왁스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떠서 5개 손가락을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왁싱을 진행하시고 난 후에는 애프터 왁싱 젤을 사용하여서 고객의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팔과 마찬가지로 왁스를 도포하기 전 탈컴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컴 파우더는 피부와 모를 분리시켜서 피부가 따라오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는 무릎에서 10cm 정도 올라가는 곳까지 왁싱을 하셔야 하고요. 발목에서 발가락에 있는 모까지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 방향에 따라 무릎에서부터 발목 방향으로 얇게 왁스를 펴 발라주겠습니다. 부직포를 사용하셔서 왁스를 바른 쪽까지
덮어주시고 블렌딩을 한 후에 텐션을 주셔서 한 번에 떼어내겠습니다. 왁스의 범위가 넓을 경우에 부직포를 2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옆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소프트 왁스를 바를 때는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 스킨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릎부터 무릎 위 10cm까지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 때는 모가 난 방향대로 발라주시고요. 뗄 때는 모가 난 반대 방향으로 떼어주셔야 합니다. 정강이 부위를 바르실 때는 모가 난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가 난 방향대로 찾아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목부터 발가락까지 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에 텐션을 주시고 된 후에 잡모는 부직포를 반으로 접어서 꾹꾹 눌러주며 제거를 할게요. 발가락도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양의 왁스를 뜨셔서 모가 있는 방향에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발가락 텐션 주시고 눌러서 한 번에. 남아있는 잔여물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제거해 주시되 제거를 했는데도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포스트 왁싱 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트 왁싱 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양을 손에 바르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사지 하듯이 넓게 발라주세요. 그다음 팔과 마찬가지로 애프터 왁싱 젤을 발라서 고객의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뒤쪽도 마찬가지로 탈건 파우더를 이용하여 먼저 모와 피부를 분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바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면포에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왁스를 바를 때는 되도록 한 번에 발라주시고요. 피부가 얇은 고객일 경우에는 한 번에 떼지 마시고 살짝 비스듬히 면포를 붙여서 사선으로 떼어내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을 주시고 꾹꾹 눌러서 떼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릎 뒤쪽은 림프가 흐르기 때문에 바르지 마시고 그 위쪽으로 가져가셔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왁스를 바르실 때 위에서 아래쪽, 즉 모가 자란 방향으로 발라주셔야지만 피부에 무리가 없고 모도 잘 제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로 포스트 왁싱 젤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B유형의 2교시는 하드 왁싱으로 페이스와 애과를 진행합니다. 하드 왁스로 페이셜 왁싱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하드 왁스를 도포하기 전 유수분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소량의 오일을 도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웜호기로 녹인 하드 왁스를 이용해서 헤어라인, 이마, 눈썹, 얼굴 턱 라인, 볼, 인중순으로 왁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있는 유수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분을 제거하실 때는 유분이 많이 없는 토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가 나지 않는 면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아줄렌 오일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줄렌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시게 되면 왁스가 미끄러지거나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사용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왁스를 바르기 전에 헤어라인 디자인을 시작해 볼 텐데요. 얼굴을 디자인할 때는 헤어를 너무 빼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부드러운 펜슬을 이용하여 페이스 라인부터 얼굴 밑선까지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도 같이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하실 때는 너무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어디까지 왁싱을 한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고 왁스 섹션을 잘 나눌 수 있게만 도안을 디자인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왁싱을 시작해 볼 텐데요. 왁스를 하실 때 특히 하드 왁스의 경우에는 너무 적은 양을 도포하시게 되면 모가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소프트 왁스보다 좀 넉넉한 양을 도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왁싱을 진행하시기 전에 헤어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으면 이렇게 헤어를 빼신 후에 간단하게 커팅을 진행한 다음에 왁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헤어라인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왁스를 발라서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을 느끼고 또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커팅을 반드시 먼저 진행해 주세요. 텐션 주시고 빠르게 떼어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진정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헤어라인이 정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섹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주시고 나서 왁스 스틱으로 뗄 수 있는 고리를 살짝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왁스를 제거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중간중간 만져보시면서 굳은 농도를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손으로 잡아서 왁스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왁스 제거하신 자리를 손으로 꾹 눌러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텐션 주시고 넓게 발라주시고요. 되도록 두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왁스보다는 조금 두껍게 텐션 주시고 뗀 후에 눌러서 진정. 헤어라인이 넓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진행해 주시고요. 헤어라인이 좁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진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를 살짝 만들어 주시고 텐션 주신 다음에 떼어낼게요. 바로 잡아주세요. 자, 헤어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은 이마와 눈썹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경우에는 이마가 그렇게 넓지 않고 저희가 헤어라인을 바로 지금 제거했기 때문에 가운데 왁스가 닿지 않은 곳만 살짝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헤어라인과 이마가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 제거 후에 이마도 하나나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기를 기다렸다가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텐션을 주신 후에 마찬가지로 떼어내시고 진정시켜 주세요. 자, 이제 눈썹을 들어갈 텐데요. 눈썹도 마찬가지로 눈썹이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앞머리에서 꼬리까지 한 번에 진행하셔도 되고요. 눈썹 모가 많거나 눈썹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눈썹을 왁싱하실 때 순서는 미간부터 들어가는데요. 모가 자라는 방향이 아래에서 윗방향이기 때문에 가운데서부터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발라주시고요. 뗄 때는 당연히 모가 자라는 반대 방향인 위에서 아래로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의 미간을 하신 다음에는 눈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쪽을 조금 두껍게 발라주셔야지만 고리를 만들기가 쉬우실 거예요. 굵기를 잘 확인해 주시고 고리를 만든 후에 텐션 주시고 바로 떼어내시면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윗부분이 좁을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스틱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텐션 주시고 뺀 다음에 바로 진정시켜 주세요. 눈썹을 마무리한 후에는 얼굴에 턱 라인을 들어갈 건데요. 턱 같은 경우에는 입술 밑 그리고 턱에서부터 목으로 떨어지는 라인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인중 진행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턱도 마찬가지로 턱의 섹션이 넓을 경우에는 3번 정도 진행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에 난 방향에 따라서 2번 정도로 진행해서 떼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모가 난 방향 위에서부터 아래로 발라주시고 뗄 때는 고리를 만들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뗄 때는 텐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뺀 다음에 바로 진정. 자, 2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했으니까 왼쪽도 텐션 주신 후에 입술 라인 밑에서 발라주시고 턱 라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정도를 확인하신 후에 텐션 빼고 진정. 턱 밑부분은 한 번에 진행할게요. 당겨주시고 고리 만들어서 떼주시고 진정. 자, 이렇게 해서 헤어라인과 눈썹 그리고 턱까지 진행했는데요. 마지막 인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은 좁기 때문에 작은 스틱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인중을 바를 때도 텐션을 충분히 주셔서 코 옆에서부터 입술을 덮지 않는 선에서 모가 보이는 곳까지 발라주시고요. 떼고 진정. 왼쪽 진행하겠습니다. 입술 주변에는 잔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그 잔모까지 잘 잡아서 왁싱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텐션 주시고 잡아서 완성. 지금까지 왁싱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델에게 피부에 좀 진정을 주기 위해서 아줄렌 오일로 정리를 한 후에 포스트 왁스 젤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줄렌 오일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눈썹이라든지 헤어라인에 디자인했던 가이드를 함께 지워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정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 줄게요. 아프터 왁싱 젤을 소량 손등에 이렇게 짜신 다음에 민감할 이마 부위부터 볼, 턱, 그리고 인중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왁스로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마무리하시면서 트위저나 쪽집게로 조금씩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 페이스 왁싱이었습니다. 오일 바르겠습니다. 텐션 잘 주시고 끝꼬리 잡아서 한 번에 제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가 깔끔하게 제거됐죠? 반대 방향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르실 때는 모가 난 방향으로 발라주시고요. 애관은 약간 둥그렇게 원을 그리듯이 충분한 왁스의 양으로 모를 전부 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꼬리 만들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마를 때까지 잘 기다려 주세요. 자, 꼬리를 잡고 손바닥을 쫙 펴서 텐션을 주신 다음에 한 번에 제거. 자, 이쪽도 말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드왁스는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모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만 한 번 더 시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가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발라주시고 조금 마르길 기다렸다가 꼬리를 만들어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모들까지 깔끔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쪽집게로 트위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왁스가 끝나고 난 후에는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줄렌 오일을 다시 한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아줄렌 오일을 발라주신 후에 이렇게 포스트 왁싱 젤까지 발라서 피부에 보습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 왁싱으로 진행하는 애과 왁싱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왁싱 전문 코디네이터 기술 강사 자격 검정 실기 패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격 검정 이론 PPT 자료는 협회로 문의 가능하며 응시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